이렇게 안 주고 있다 보면 못 받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또는 DC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 밀려 있다 보면 300이건 400이건 500이건 되면 야, 그 뒷단위 끊자, 또는 뭐 100만 원만 깎자 라는 딜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은 그 짓을 합니다. 뭐 베니스의 상인에서의 베니스 사람들이 그랬고, 또는 유태인들이 많은 예전에 나쁜 짓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주다 보면 적게 주거나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장사꾼이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장사꾼 집안에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지 마라라는 굉장히 편협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이제 선인들이 사농공사, 그래서 선비나 노예보다도 못한 공업을 하는 사람, 또는 상인을 하는 사람은 최하위 말단 상놈으로 봤죠. 이 정도로 장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막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가는 이제는 이제 새로운 현대 사회가 됐고, 많은 법과 질서 그리고 관례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장사꾼과 사업가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현재 사업가를 본다면 대형 직영점을 한다든지, 또는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렇게 뭐 호텔에서의 어떤 뭐 식당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불고기 브라더스의 뭐 정인태 사장이라, 또 뭐 새마을식당의 백종원, 그리고 뭐 놀부의 오진건 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사업가 기질을 해서 많은 부를 축축하거나 또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일이 장사를 경험 마인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3, 4차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환경 분석하는 툴입니다. 이 환경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 방법은 맥킨지 컨설팅 쪽에서 습득한 그런 어떤 스킬 툴 스타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스킬 툴 스타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앞에 놓여있죠. 그거를 해결해서 최선의 대안을 잡는, 물론 손자병법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뭐 지식과 지혜로 봤을 때는 약간 지혜에 속할까요? 이 스킬 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포커스하는 상가를 우리가 런칭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를 잡고, 그리고 오픈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남들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3C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분석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날카롭고 남들과 다른 시각에서의 좋은 통찰력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객을 봅시다. 이제 커스터머의 고객인데, 고객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큰 고객 집단은 이제 마켓으로 보고, 작은 고객은 고객으로 봅니다. 마켓은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무슨 경영의 가장 첫 페이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세분화라고 나옵니다. 마켓을 세분화 시키면 그 세분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분화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 타겟팅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연령별, 그리고 소득별, 지역별, 그리고 뭐 주거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세그멘테이션 했던 그 맨 처음에 강남 동태찜은 주로 20, 30대 여성 타겟이었습니다. 왜냐면 매운 걸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물결을 굉장히 찾아다니고, 그리고 강남에 살고, 제가 이제 그 신논현역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타겟을 하면 남자들은 또 부역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타겟팅을 했습니다. 규모를 봤을 때 이제 마켓 사이즈인데요. 이 규모가 외식 산업은 지금 뭐 7조, 8조 이렇게 해가지고 커져 나가고 있죠. 매년 거의 20%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통계를 매우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외식 사업 중에서 그 배달이, 외식 사업이 전체가 10% 이내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배달은 뭐 15%, 20%까지 올라가고 있으나 실제 자영업의 외식업 매출은 뭐 5%대로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약 20% 이상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식은 더욱더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찜, 뭐 갈비찜, 뭐 닭찜, 동태 생선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선찜을 얼마만큼 많이 먹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정량적으로 파악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겠죠. 비좁을 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켓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을 한번 보면 외식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켓에서의 수익성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100개를 조사한 식당 중에 약 50개는 수익을 그냥 벌고 있는 상태, 30%는 많이 벌고 있는 상태, 20%는 적자를 나고 있는 상태인데, 웬만큼 평균을 봤을 때 약 30%의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팔면 약 원가는 30%, 그리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약 30%, 기타 10% 해서 마진율이 약 30%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10% 수익률 보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같은 경우는 5% 수익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시작한 그 18년 전에 그 강남 동태찜은 원가율이 14%였어요. 굉장히 좋았죠. 원가율이 14%면 지금 현재 고기 원가율이 한 33%인 고깃집이나 뭐 생선 원가율이 뭐 한 35%인 횟집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원가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율로 굉장히 그 수익성을, 고수익성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봤죠. 고객의 니즈는 대박집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통해서 예컨대 이제 이런 자료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음식 성공의 비결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차후의 경영하기, 그다음에 음식점 경영 이렇게 성공한다, 또 놀부에 오진 것이 맛있는 성경,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게 매운맛, 건강식, 보편 한식,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그리고 맛집, 이런 식으로 그 고객의 니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구나, 순위별로 이런 것들이 팩트들이 있구나라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객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때 당시는 퓨전 음식이 나왔고, 맛집 투어가 하면서 요즘 블로그에서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스시가 뜬다든지 돈가스가 뜬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쉐린 스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스타 1, 스타 2들이 그 대박집에 난다든지 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고객과 시장을 모르면 이 환경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컴퍼니 자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강약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데, 특히 내가 갖고 있는 투자의 여력이라든지, 내가 뭘 잘할까, 내가 뭘 좋아할까, 내 스타일이 뭘까, 내 단점은 뭘까라는 것을 잘 봐야 되겠죠. 요번에 그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닭곰탕 집을 할 때 이런 단점을 해소하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백종원 씨는 굉장히 진심 어린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아들을 대박집을 아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면서도 제 후배지만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선택가게의 그 개요도 굉장히 따져볼 만합니다. 규모가 얼마큼이고 테이블은 어떻고 우리가 노출도가 얼마큼 되고 확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동선은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입석과 좌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나에 대한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경쟁사의 분석입니다. 그 지역의 경쟁사의 분석, 또는 그 지역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쟁사의 분석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신논현역에 강남동 대찜을 할 때 그 주변에 동일 메뉴 점포가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생선집, 그 다음에 뭐 탕집, 그리고 뭐 황태집,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4P 분석을 했습니다. 4P는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먼트, 프로모션이죠. 그 사람들이 제품을, 그 맛을 그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메뉴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느냐, 사이드 디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다 플레이팅을 하고 있느냐, 고명은 뭘 올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불맛을 주느냐.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가성비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로스 리더, 손해보면서 파는 주 타겟의 그 메인 메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는 자기 거래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또 프로모션은 그들한테 그 타겟 고객한테 어떤 프로모션을, 신문지, 전단지, 뭐 간판, 찌라시,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뭐 유튜브 마케팅,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경쟁 우위, 즉 코어 컴피티션, 내가 가장 무엇을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건 뭔지, 그 다음에 진입장벽을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지, 이 경쟁자하고의 비교적으로 그걸 계속 검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분석은 이 세 가지로 하는데, 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거는 외생 변수입니다. 이 외생 변수라는 건 이 세 개의 분석 이외에도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사업에 결정적으로 악영향 또는 호영향을 주느냐라는, 그래서 이것을 Forces at Work, FAW라고 하는데요. 법, 제도, 뭐 보안, 건물주, 관례, 이런 것들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것도 이런 데 속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계획, 뭐 정보공유법, 공정거래, 이런 것도 다 이런 데 속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골목식당이나 대박식당,
뭐 맛집 찾아서 기행, 뭐 유튜브의 발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합적으로 환경 분석을 함으로써 과연 내 포지션,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통해서